맨날 방사능 이게 방사능 어떻게 해결해야 돼? 안 만들어야 해결됩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 완벽할 순 없겠지만 어쩔 수 없다. 전기에서 나온다. 지금 우리는 이걸 잘 해결해야 됩니다. 효율적인 도시가 되고 효율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누가 값싼 전기를 생산해서 소유하느냐가 핵심이지 않느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지금 한전 적자가 200조가 넘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우리나라에 이게 어떠한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업의 경쟁력이라고 했는데 제조업의 역사를 간단하게 봐야 됩니다. 제조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었냐면은, 일단 산업혁명을 봐야 됩니다. 이 산업혁명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영국에서 일어났고요. 영국에 굉장히 많은 공업도시가 있었습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던 공업도시들, 런던, 맨체스터, 리버풀 등등, 이런 영국에서의 이런 공업도시들이 있었는데, 제조업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핵심은 노동력입니다. 근데 예전부터 우리가 이 제조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었냐면, 제조업은 목표가 뭐였냐면은 자동화입니다. 자동화의 열망이 있었는데, 이 산업혁명 이전에 이 자동화를 무엇을 통해서 했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제조업을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지. 이게 바로 노예입니다. 누가 아닌, 인간이 아닌 인간이 필요했던 거죠. 왜? 인간은 자동화로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어낸 겁니까? 일을 하는 노예들을 만든 거죠. 이 노예들이 뭘 했습니까? 이 노예들이 노동을 하면서 이 노동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을 돌렸던 거죠. 그래서 이 노예들에게는 어떤 것을 줘야 돼요? 맛난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무엇이 발달합니까? 탄수화물이 발달하죠. 이 탄수화물은 뭐와 같았어요? 지금의 석유와 지금의 전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이 노동이 집약적이 되고, 이 노동으로 인해서 고대의 시스템이 돌아갔던 거죠. 이게 무엇으로 바뀝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자동화가 드디어 증기기관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증기기관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는 석탄을 통해서 증기기관이 발전을 했고요. 이 증기기관이 한 번 더 점프를 하는데 뭘로 바뀝니까? 내연기관으로 바뀝니다. 이 내연기관으로 바뀔 때 여기에 굉장히 관여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이 내연기관에? 독일입니다. 이 내연기관은 전차가 등장하면서 이 내연기관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독일에도 또 공업도시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뭘로 넘어오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있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미국의 유명한 디트로이트 같은 공업도시가 생기면서 미국이 성장하는 거죠. 컨베이어 벨트를 포드 T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대량 생산화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점점 자동화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럼 인력은 어떻게 되냐? 인력.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계속 필요했다라는 거죠. 공정을 돌리지만 많은 부분을 해결을 해줬지만 어떻게? 인건비는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데들이 다, 공업도시들이 다 몰락을 하고 이게 어디로 넘어옵니까? 미국 이후에는 일본, 한국,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이 흐름을 보십시오. 이 흐름을 보시면은 결국 뭐 한 겁니까? 인건비가 점점 낮은 쪽으로 가는 거죠. 인건비가 낮음이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자, 도시가 발전하면 근데 뭐가 올라갑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노예한테 탄수화물만 먹이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인권이 생기고 일로 넘어오면서 인권이 생기고, 이 인권은 적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점점 뭐를 올리게 돼 있습니까? 인건비를 올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인건비가 점점 낮은 데에 이 경쟁력을 뺏기게 된 겁니다.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점점 인건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중국까지 왔는데 이 중국마저도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지금 이게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동남아로 이동하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인도까지 가서 아프리카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흑인 노예 시대에 또 비슷해지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뭐가 생겨서? 인권이 생겨서. 자, 공업이 발전하면 인권이 더 강해지고요. 또 공업이 발전하면 인권이 더 강해지고, 공업이 발전하면 인권이 가능해지고 강해집니다. 여기도 점점 강해질 거고 넘어갈 겁니다. 이게 이제 인력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말도 안 되는 게 생기냐면은 이 자동화가 점점 발전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무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무인화의 핵심이 뭐예요? 컴퓨터고 AI인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와 AI를 가지고 무인화가 되면서 여기에 로봇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모든 인건비보다 경쟁력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데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얘는 뭘 먹고 삽니까? 자, 탄수화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얘는 뭘 먹고 살까요? 전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전기죠. 근데 전기가 왜 문제가 되냐? 이 전기의 단가가 곧 뭐가 됩니까? 제조업의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한전의 200조의 문제는 무엇을 깎아먹는 거냐?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을 깎아먹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든 게 다 자동화가 될 것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화는 넘어서 무인화가 되고 있고 이 무인화의 핵심은 전기입니다. 그럼 이 전기의 단가가 뭐가 제일 비쌉니까? 화석연료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여기 단가가 싼 게 뭐냐? 원자력이라고.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방사능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원자력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화석연료 얘기해 봅시다. 화석연료는 뭐가 있습니까? 탄소, 공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다.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단가가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지금 단가가 높지만 태양, 물, 바람 이런 거거든요. 이건 뭐 하니까? 무한정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갈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구, 반연구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엄청 쓴다는 거죠. 여기 연구와 반연구의 대표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 LED에 열풍이 불었었죠. 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 LED가 뭐가 낮아졌냐면은 계속 빛은 나요. 근데 뭐가 낮아지냐면은 조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정도면은 봤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빛은 나. 안 바꿔도 되지. 근데 뭐가 안 돼?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지. 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결국엔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뭐가 생겨야 돼요? 교체가 일어난다고. 이걸 이제 안 겁니다. 10년이 지나서 20년이 되어 오니까 7년 정도 지난 LED가 마탱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연구 반연구라고 해가지고 뭘 안 하게 해놨어? 교체 불가능하게 해놨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나와요? 쓰레기가 나오죠. 어떻게 쓰레기가 나와요? 전체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할로겐 램프나 형광등 그냥 갈아 끼면 됐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통째로 떼어내서 버려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 어디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태양광 패널에서도 일어나고요. 뭐도 일어나? 풍차에서도 일어나고요. 모든 것들이 우리 영구적일 수가 없어요. 그걸 영구적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 교체 비용이 뭐보다 더 비싸? 원자력 폐기물 하는 것보다 더 비싸고 화석연료 들여오는 것보다 더 비싸졌다고. 그래서 제조업의 나라인 독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 하다가 그 독일 쫓아가다가 이 태양, 물, 바람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어?
이게 200조 적자를 가져온 겁니다. 자,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전기 생산으로 들어가죠. 이제 인건비가 200조만 돼도 이거 난리가 나는데 전기 생산에 200조가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져? 결론은 제조가 힘들고 그다음에 무인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뭐도 비싸? 인건비도 비싸죠.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모든 종말이 오는 거야. 뭐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뭐가 없다. 지속 가능은 없다. 신기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는 교체,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 자, 유럽이 왜 망했냐? ESG 같은 거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뭘 잘 생산해야 돼요? 원자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의 문제는 또 해서 극복을 해야 돼요. 기술 극복을 해야겠지만 결국에는 이 세 개 중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원자력밖에 없다고요. 화석연료는 어떡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한데 어디까지 필요해요? 효율성이 있을 때. 저는 전기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원자력이 좋으니까 원자력을 우라늄을 차에다 집어넣고 다닐 거예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패널 붙여가지고 다닐 거냐고. 결론적으로 전기로 갖고 가는 거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원자력이 발전하지 않으면 이 전기는 진짜 힘들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제조업의 경쟁력을 알아봤지만 제조업의 경쟁력은 결국 뭐하다? 전기다. 전기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원자력에서 나온다. 우리 뭐 생각합니까? 맨날 방사능. 이 방사능 어떻게 해결해야 돼? 안 만들어야 해결됩니까?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 완벽할 순 없겠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하고의 경쟁력을 가져가도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기에서 나온다. 지금 우리는 이걸 잘 해결해야 됩니다. 한전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 비효율적인 전기를 안고 가는 거다 이거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우리의 먹거리만 생각하고요. 우리의 노동력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어떻게 가고 어디서 편의를 얻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머리는 더 고부가 가치를 향해서 갈 거고 뭐 사람이 준다고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점점 자동화가 될 거니까. 그럼 어디에서 핵심을 가져가야 되냐? 효율적인 도시가 되고 효율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조업의 경쟁력 is 전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 속에서의 제조업을 보면 결국에 우리는 누가 값싼 전기를 생산해서 소유하느냐가 핵심이지 않느냐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